집합에서 이제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간단한 문제야. 지금 일단 시작하는 거 1번, 2번으로 좀 나눠놨는데, 그지? 첫 번째 내용은 그냥 기본 내용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공식 외우고, 푸는 방법 정리해두고. 자, 처음에 나오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 기본 공식이라고 돼 있어, 기본 공식. 근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에다가 B를 더해서 교집합을 뺀다. 자, 얘를 일단은 제일 많이 쓸 거라고.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야. 특별히 이제 서로소라고 한다면은 교집합이 없다. 교집합이 없으니까 이 교집합 부분만 빼주자라는 내용이고,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에서 그 A에 들어있는 집합의 개수를 뺀다. 뭐 읽어보면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A 집합이 있고 B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있을 때 전체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 벤 다이그램을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거야, 아마도. A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에다가 B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합치면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두 번 겹치게 되는 상황이 오지, 그지? 두 번 겹치니까 한 번을 빼주자라는 내용이야. 이 두 개 있지, 이 두 개. 요 두 개를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건데, 여집합으로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에 따라서 여집합으로 묶어준다는 거. 그러면 방금 전에 요 위에서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그 A를 뺀다라고 했으니까, 여집합으로 묶여 있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 그 여집합으로 묶여 있는 것을 빼자라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차집합을 자꾸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 차집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실은 A에서 B를 뺀다라고 돼 있지만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라 A에서 무엇을 빼는 거냐면 공통인 부분 A와 B의 교집합을 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원소의 개수에서는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 원소의 개수에서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연산에 따라서는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다. 자, 이렇게도 사용을 하는데, A 교집합의 B 여집합을 가만히 두지 말고 이렇게 바꾸던 아니면 이렇게 바꾸던 둘 중에 하나 해줘야 돼. 이거는 연산 법칙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원소의 개수에서는 주로 이 방법을 쓴다는 거 잊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A차 B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A에 들어있는 원소와 B에 들어있는 원소에 대해서 A에서 B를 뺀다라고 해주면 어디냐면 여기거든, 여기. A 중에서 B와 겹치는 부분, 요 부분만 빼주자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푸는 방법은 몇 가지 문제들 한 3, 4문제 혹은 4, 5문제 정도만 좀 풀어보면 정말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3개짜리 있지? 만약에 앞에 요 내용이 지금 공부가 좀 덜 된 학생들이라면은 요거는 조금 나중에 보고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한 뒤에 마지막 거, 요 3개짜리는 푸는 방법들이 사실은 좀 다양하기도 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천천히 연습을 해두는 게 좋아.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최대값 혹은 최소값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이거는 그림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림으로. A 합집합 B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혹은 A 교집합 B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공식으로 외운다는 것은 조금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 기억을 해두자.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제인데, 전체 집합의 원소가 60개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6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A를 좋아하는 학생은 30명, B를 좋아하는 학생은 42명. 근데 A와 B의 합집합에 50명이 있다. 식을 먼저 하나 써보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다시 마무리를 할 거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어떻게 하라고? A에 들어있는 원소에다가 B에 들어있는 원소를 더해서 교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빼자.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50명이 들어있는데 A에는 몇 명이 있냐면은 30명이 있고 B에는 42명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교집합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당연히 몇 명이냐? 요게 72명이니까 22명이 교집합에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A의 여집합 또는 B의 여집합이라는 건 어떻게 바꾸냐면 여집합으로 묶어주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 거지. 근데 여집합으로 묶여있는 건 어떻게? 전체 집합에서 뭘 뺀다? 안에 들어있는 교집합을 빼주자 라는 내용이고, 전체는 지금 60이니까 교집합 부분이 22이 되면 얘가 38이 돼. 그지? 자,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근데 간단한 문제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A와 B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한번 눈으로 보자. 전체는 지금 60개인데 A에 들어있는 원소가 30개고 B에 들어있는 원소가 40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원소의 전체 개수가 지금 현재 50개라고 돼 있어. 그러면 30개와 42개를 합쳐서 72개니까 50개가 들어가려면 여기에 22개가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그지? 22개가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A에 30개가 들어갈 건데 여기에 22개가 들어가면 여기는 8개가 들어간다는 말이고, B에는 42개가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22개면 여기에는 20개가 들어가지. 그래서 이 안에 50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60개가 되려면 이 바깥쪽으로는 10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림상에서 당연히 그렇다.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가 뭐냐? A 교집합 B의, 자, 교집합은 여기잖아.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이 바깥쪽에 있는 원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자, 색칠을 해보면 요렇게 된다는 거, 요렇게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자, 그림을 봐봐. 전체 60개에서 22개만 뺀 나머지 영역의 원소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그러면 연산 법칙으로 한번 하고 그림으로 한번 하고자. 전체 집합과 A와 B가 있고 요렇게 하나가 돼 있네. 그지? 그러면 요 여집합이 붙어 있는 거 있잖아. 이거를 먼저 정리하는 게 좋아. A의 여집합에 B의 여집합이 여집합으로 묶어주면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데, 그러면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에서 뭘 뺀다고? A 합집합 B를 빼자. 자, 이 개수가 6개라는 거야. 그러면 6개는 전체가 현재 30개. 그러면 얘가 지금 몇 개가 돼야 되냐면 24개가 돼야 되거든. A 합집합 B가 24개가 돼야 된다. 다시 한번. A 합집합 B가 뭐냐면 A에다가 B를 더해서 교집합의 원소만 빼주자라는 거지. 근데 이게 24개, A는 몇 개냐면 17개야. B는 몇 개야? 22개지. 그러면 요렇게 합쳐서 39개라는 거 보이잖아. 39개. 39개니까 15개를 빼야 24개가 될 거잖아. 자, 교집합의 원소가 15개였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해두고, 차집합의 원소라는 건 뭐냐? A차 B. A차 B는 뭘로 바꾸라 그랬어? 앞에서? A차 B는 A에서 뭘 뺀다? B를 빼는 게 아니고, 그지? B를 빼는 게 아니라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를 빼자.
그러면 A에 들어있는 원소가 17개였는데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방금 전에 15개였기 때문에 2개였다 라고 연산 법칙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어. 자, 한 번 더 벤 다이그램을 보면서, 자, 전체가 30개인데 A에 들어있는 원소가 17개고 B에 들어있는 원소가 22개였어. 근데 연산 법칙을 아예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 한번 봐봐. 여기에 A 합집합 B의 바깥쪽에는, 그지? 바깥쪽이야 이게. A 합집합 B의 바깥쪽,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A 합집합 B의 바깥쪽에는 6개가 들어있어. 6개. 그러면 전체가 지금 30개인데 6개가 밖으로 빠지니까 이 안에 몇 개가 있다는 거야? 24개가 있다는 거지. 요 안에는 24개가 들어간다. 근데 17개와 22개를 더하면 39개니까 39개가 분명히 들어있는데 이 안에 24개가 들어가려면 15개는 여기에 겹쳐야 된다는 거지. 근데 17개 중에 15개가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는 2개가 있어야 되고 22개 중에 15개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는 7개가 들어가야 돼. 문제에서 말하는 A차 B는 뭐냐? A차 집합 B라는 건 이 영역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거거든. A차 B. 그래서 답이 2개였다는 거야. 자, 벤 다이어그램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것이 잘 통하지 않을 때 간단한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 가는 이 2가지 방법을 병행해 줘야 된다는 거야. 전체는 70개, A는 52개, 교집합은 20개.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바로 한번 그냥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 자, 전체가 70개인데 A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가 52개가 돼 있고 B에는 몇 개가 있는지 몰라. 근데 여기에 20개가 있대. 가운데 20개가 있어. 그럼 이쪽에 32개가 있어야 말이 되지. 자, 요게 뭐야, 요게? A 또는 B, A와 B 합집합의 여집합이 13개라는 말이잖아. 합집합의 바깥쪽에는 13개가 있다. 자, 이쪽에 13개가 있대. 전체가 70개였는데 바깥쪽에 13개가 있다는 말은 이 동그라미 2개 안에 몇 개가 있어? 57개가 있어야 되거든. 57개가. 근데 여기에 52개가 있잖아. 그러면 이쪽에는 당연히 5개가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집합 B라고 하는 거니까 B에는 현재 25개가 들어가 있다. 자,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란 말이야. 원소의 개수라는 게.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봐봐. A에 들어있는 원소가 8개고 A차 B가 5개고 B가 6개래. 그러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말이야. 그림상으로 봤을 때 A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가 8개고 B집합의 원소는 6개인데 A차 집합 B가 5개라는 말은 여기에 5개가 들어가고 A에는 현재 8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3개가 들어가고 B에 다시 6개가 들어가려면 여기에 3개가 들어가야 집합 B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개수로 봤을 때. 그치? 그러면 B차 A를 X가 포함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B차 A는 이 3개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지. X가. 그러면서 B의 부분집합이다. 자, 집합 B가 현재 어떻게 생겼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라고. B집합의 원소가 만약에 6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 3개는 이 안에 어디냐면 요 가운데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야. 3개가.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X는 어떤 집합이냐면 B차 A
B차 A라는 건 요 4, 5, 6을 얘기하는 거잖아. 4, 5, 6을 X가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서 X라는 거는 B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1, 2, 3, 4, 5, 6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4, 5, 6을 뺀 나머지 원소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해서 8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집합 B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대략 저러한 모양이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글로 써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뭐냐면 식으로 바꿔주는 거지. 전체 60명의 학생이 있다. 자, 이거를 NU, 전체가 60명인데 수학을 우리가 편의상 A라고 하고, 아니 수학, 이게 뭐야? 수학이 아니잖아, 그치? 문장을 수학여행자를 조사했더니 제주도를 A라고 하고 여기 보이는 금강산을 B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제주도를 가고 싶다가 25명이고 금강산에 가고 싶다라는 것은 39명이라고 치자. 두 군데를 모두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3명이다. 자, 요거를 잘 써야 되는데 제주도도 싫었다. 그리고 금강산도 싫다의 사람 수가 3명이다. 이렇게 쓰라는 거야. 제주도도 싫고 모두 희망하지 않는, 제주도도 싫고 금강산도 싫다. 이렇게 쓰라는 거지, 그지? 일단은 얘네들의 그 문장을 먼저 이해를 좀 하면 첫 번째 건 뭐냐면 제주도와 금강산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희망한다. 이게 제주도 또는 금강산에 희망하는 사람, 이 뜻이야. 1번은 이런 뜻이야. 2번은 제주도와 금강산을 모두 희망한다. 둘 다. 그랬으니까 교집합을 뜻하는 거고, 세 번째 금강산만. 자, 금강산만이야. 금강산이라는 건 지금 B인데 B만, 이거는 B는 좋은데 A는 싫다, 이런 뜻이라고. B차 A, B 중에서 A와 같은 것을 빼자. 이렇게 식으로 일단 바꿔놓고 그림을 한번 보자고. 우리가 전체가 60명이라고 되어 있어. 제주도를 내가 앞에다 그리고 금강산을 뒤쪽에다 그렸는데 얘부터 한번 봐야 돼. 얘부터 항상 요 여집합이 붙어있는 식부터 일단 봐야 되는데 얘가 무슨 뜻이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 여집합으로 묶었을 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었다. 그러면 동그라미 2개의 바깥쪽에는 3명이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 안에 몇 명이 있어? 57명이 있다는 거지. 그게 이거잖아. 57명. 1번 문제의 답은 57이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 25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39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몇 명이 되냐? 64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 수가 57이라고 했기 때문에 7명이 가운데에 겹치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25에서 7을 뺀 18명은 왼쪽, 39에서 7을 뺀 32명은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잖아. 두 번째 문제가 교집합을 찾는 거니까 7이 될 거고, B차 A라는 건 B 중에서 A와 공통인 원소들을 빼자라는 뜻이니까 얘는 답이 32이 된다. 이렇게 기호로 일단 좀 바꿔놓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는 방법들을 조금 병행해서 보자. 자, 반의 학생이 25명이라고 돼 있는데 A와 B 영화를 관람한 학생 수를 조사했다. 그러면 전체 학생 수는 25이고 A 영화를 본 학생은 12, B 영화를 본 학생은 18이래. 그리고 A와 B 두 영화 중 어느 것도 관람하지 않은 학생은 5이다. 방금 전에 했던 것과 사실상 똑같은 건데
A도 안 보고 그리고 B도 보지 않았다. 이게 5명이라는 거야. A, B 두 영화 중 어느 것도 관람하지 않았다. A, B 두 영화 중 어느 한 영화만 본 학생 수를 찾아봐라. 어느 한쪽만 본 걸 찾아보래. 그림을 한번 일단은 좀 확인해 보자고. 전체가 25명이야. A 영화를 본 학생과 B 영화를 본 학생들이 있는데 A를 본 학생은 12이고 B 영화를 본 학생은 18이야. 자,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해. n에다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동그라미 2개의 바깥쪽에는 5이 들어있다는 말이고, 그러면 A와 B를 합쳐서 보면 30인데 여기 지금 25이잖아. 전체 안에는 25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5명이 있으니까 이 동그라미 2개 안에는 몇 명이 들어가야 되냐면 20명이 들어가야 되거든. 2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12명이 있고 여기는 18명이 있잖아. 그러면 30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10명이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12명 중에 2명은 이쪽이고 18명 중에 8명은 이쪽이라는 거지. 자, 문제 봐봐. A, B 두 영화 중 하나만 본 학생은 뭐야? A만 봤거나 혹은 B만 본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10명이라는 거지. 10명. 자, 이와 같은 방법들을 좀 써보자. 됐지, 그지? 자, 7번째 문제. 일단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문제들이야. 기본적인 문제들. 전체 40명을 대상으로 음악을 편의상 A라고 하고 영화를 B라고 일단은 해보자.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 수는 26. 자, 전체는 몇 명이라고 되어 있냐면 40명인데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은 26명이고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은 18명이었어. 음악과 영화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 음악도 좋고 영화도 좋더라. 이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40명이 여기에 들어가고 A집합에 들어가는 것과 B집합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일단 보통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잘 봐봐. 여기에는 26명이 들어가고 여기는 18명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둘을 합쳐보면 44명이란 말이지. 근데 전체가 40명이니까 4명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에 26명 중에 4명이 들어가면 여기는 22명이고 18명 중에 4명이 빠지면 여기 14명이다. 자, 여기에 보는 요 가운데 이유는 4 있지, 4. 요게 뭐냐면 최소로 교집합을 잡았을 때 최소로 4명이다 라고 해서 소문자 M을 편의상 4라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최대는 몇 명이 돼야 되냐? 지금 요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이 18명인데 집합의 포함 관계들 중에서 A집합 안에 그냥 B집합이 몽땅 들어가는 이러한 상태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B집합에 만약에 18명이 모두 A집합에 들어갔다면 나머지 A집합이 8명에서 요게 26명이니까 B가 그 자체로 교집합이 된다 이거야. 이걸 최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상황에서의 그 그림 상태 최대값은 18이다. 이렇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그래 간단하게 연습하면서 연습을 해두자 이거야.